이거를 다 뭐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네. 근데 이제 각각 다 경쟁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보면 어디 하나 좀 모자람 없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각각의 좀 강점이 있다. 근데 그런 강점을 선호하는 분들은 뭐 기업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다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웬만한 걸 다 하는 게, 방산이라는 건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세잖아요. 뭐 독일도 세고 방산 강국인데, 근데 이제 저는 왜 특산품이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화장품을 사실 뭐 로레알이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가성비 좋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건 사실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제일 잘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화장품 ODM인데,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를 이제 저는 충분히 한국의 특산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라든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한국의 특산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독일과 비교해 보면요, K2 전차만 해도 연간 100대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1,500만 달러 정도 돼요, 대당. 근데 독일의 레오파드가 되게 유명하죠. 여기가 연간 그 70대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만드는 대수도 적지만 가격은 3,200만 달러나 돼요. 거의 2배가 넘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봤을 때 당장 무기 필요하면 한국 거 써야 돼요. 왜냐면 독일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인가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거는 만드는 대수는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걸로는 알지만 가격이 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죠, 되게. 그렇다고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거기다 한국은 납기를 또 잘 지키는 걸로 되게 또 유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현대 로템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또 이렇게 밀접하게 계속 오고 갔거든요, 장관끼리. 이제 그런 이제 정부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특산품으로 저는 충분히 분류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K2 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도 핵심 그 부품을 다 독일 걸 썼어요. 독일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수출하고 싶으면 독일에 승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중동에 수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중동 수출이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미사일은 왜 중동에 수출 잘하는데 왜 탱크나 이 자주포는 자주 잘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라 그러죠. 파워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합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독일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올해 STX 엔진이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해서 이미 출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독일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오면서 뉴스 보니까 K2 전차에 들어가는 그 파워팩, 그 변속기도 드디어 이제 한국 거를 탑재하기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K2 전차가 이제 세 번째까지는 그 독일 걸 썼거든요. 근데 이번 네 번째에는 그 한국산을 아마 채택하기로 아마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원래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원래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워팩, 변속기랑 이거 합친 건데, 이거를 이제 독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제죠. 한국제가 될 수 있어서 충분히 특산품이 될 만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한국의 이 지상 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뭐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각각 다 경쟁력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지상 방산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강점인 게 그 K9 자주포, 이게 사실 이제 독일 거랑 많이 비교하는데 독일의 그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2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준 거죠. 예,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거를 좀 준 건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장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무 노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무기들이 좋은 건 맞는데 전장에 투입되질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되게 평화로웠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K9 자주포의 위상이 오히려 올라갔고 K9 자주포는 또 굉장히 빠른 납기를 또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자주포에 대한 경쟁력이 좀 굉장히 저는 강화되는 것 같고 이번에 또 LG 넥스원의 천궁2 그거 이제 조립하는 부분도 그 전체적인 조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로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대부분 조립 같은 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 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다변화된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나 방산 사고 싶다 그러면 제일 무난한 게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보면 어디 하나 좀 모자람 없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각각의 좀 강점이 있다. 근데 그런 강점을 선호하는 분들은 뭐 기업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다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웬만한 걸 다 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종합 그 선물 세트로는 좀 그렇게 좀 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강초 같은 거죠. 왜냐하면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무기에 필요한 레이더를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궁2에도 레이더 들어가고 현대로템의 K2 전차에도 레이더 들어가고 그다음 저기 군함이라고 그러죠. 군함 또 잠수함 이런 데도 다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카이의 그 KF-21에 그 첨단 레이더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레이더는 하나만 추격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시스템이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니까 하나 시스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근데 하나 시스템이 이제 무기를 만든다기보다는 거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 레이더. 근데 요즘에는 전자전이잖아요. 이 전쟁 자체가. 그래서 레이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특화돼서 생각하시면 하나 시스템도 괜찮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인공위성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과도 좀 연결이 돼서 상당히 좀 확장성이 좋은 기업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매출 성장이거든요. 모든 게 다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건데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이유는 이제 HBM 매출 성장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못했던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의 방산주가 뭐 매출 성장 안 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국이 예전에는 내수주였잖아요. 방산이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였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 딱 정해지고 그러니까 방산 보면 재미도 없고 그냥 매년 매출 똑같고 이익도 비슷하니까 방산을 성장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내수 기업이 갑자기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간간히 중동에 한번 수출이 있었지만 유럽에서 전쟁 나고 나니까 이제 유럽 본토로 그냥 수출이 늘어났고 그걸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게 폴란드였고 근데 폴란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루마니아까지 되고 근데 루마니아에서 끝날까? 이게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의 방산주들보다 이거 혹시 확장성이 지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강점이 지금 이 무기를 지금 구매하려는 데가 초강대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은 선진국 거 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좋아요. 근데 지금 무기를 구매하고 싶은 나라들은 다 우리보다 좀 약간은 못 사는 나라들이죠. 어떻게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근데 뭐죠? 러시아의 위협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미국 무기 쓸 수가 없는 게 너무 비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만큼의 성능 나오는데 가성비 너무 좋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를 더 선택하게 만들고 있고 또 한국의 정부가 어쨌든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좀 적극적인 지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 쓰는 게 여러모로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미엄을 주면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밸류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스타일은 또 미국 우선주의니까 미국의 방산 수출을 또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방산 수출을 조금은 약간 좀 억제하는 모습도 있고요. 특히 중동에서 수출도 지금 제한시켜 버렸거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약간 좀 막힌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방산 프리미엄을 한국에 조금 지금은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